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까지가 간단하게 이제 3차 방정식의 조건들이랑 뭐, 3차와 4차 방정식들의 근을 구하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그때 특정한 관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3차 방정식 자체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개념부터 우리가 살짝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3차 방정식이 있을 건데 우리는 3차 방정식의 형태들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ax 3승과 더하기 bx 제곱과 더하기 cx 플러스 d는 0이다 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얘네가 많아봤자 여기에 세 근이라고 얘기하죠. 세 근을 우리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게 있을 거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냐면, 세 근이라고 하니까 이 친구를 만약에 fx라고 간단하게 줬을 때, 얘가 만약에 fx입니다 라고 두면, 얘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세 근이라고 했으니까, 넣었을 때 0이 되는 값이야. 또 넣었을 때 0이 되는 값이야. 또 넣었을 때 0이 되는 값이야.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얘네들에 따라서 우리는 뭐 쓸 수 있다? 인수 정리를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인수 정리에 따라서 이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값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자, 그럼 우린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최고차항이 a이기 때문에 요 fx란 녀석은 a에다가 x 빼기 알파랑 그 다음에 x 빼기 베타랑 그 다음에 x 빼기 감마다라는 형태로 써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죠. 인수 정리에 따라서. 그리고 얘는 3차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풀어줄 거예요. a에다가 x의 3승과 자 이제 얘네들 풀어주는 방식은요 하나씩 잡아줄 거야.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래서 x가 두 개 필요해요. x와 x 놓고 감마 하나 있을 거고 x와 베타 x 그리고 알파랑 x x가 돼야지만 x제곱을 갖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3개짜리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대해서 x제곱이다 라고 나올 거예요. 자, 같은 원리에 따라서 자, 첫 번째 거에서 고르는 거 x, 두 번째 거 베타 감마, 두 번째 거에서 고르는 거 x, 알파 감마 이렇게 해서 한 개짜리를 고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그런 식으로 골라줬을 때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에 대한 x 값이구나 라고 적어주게 됩니다. 자, 거기에 맨 마지막 값은 3개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구나 라고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겠대? 세 근의 합, 두 개짜리에 대한 합, 3개의 곱이죠. 이렇게 세 가지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근데 얘랑 뭐랑 똑같단 거야? 자, 이 친구랑 얘랑 똑같다는 거죠. 얘를 가지고 a에다가 x의 3승 플러스 a분의 b에 대한 x제곱과 더하기 a분의 c에 대한 x랑 더하기 a분의 d랑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란 친구는 마이너스 a분의 b구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란 친구는 a분의 c구나. 세 가지를 곱한 값은 마이너스 a분의 d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바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되는 거죠. 아, 결국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 하지만 우리는 이 상태 그대로를 좀 익혀 두셔야 될 거예요. 왜? 항상 얘가 세 근이기 때문에 뭐다? 세 근 알파 베타 감마였고 그 다음에 걔네들 상태를 넣었을 때는 0이 되는 값이다. 왜? 근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x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넣었을 때마다 참이 되고 걔네들을 가지고 뭐하자? 인수 정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a는 최고차항의 개수입니다 라고 쓰는 게 일반적인 형태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차 방정식을 만들 때도 이러한 형태를 유지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에 따라서 어차피 우리가 인수분해되는 형태들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였고요. 자, 이제 뭐 간단하게 좀 몇 가지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 형태는 앞에서 풀었던 2차식에서 풀었던 형태랑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렵다고 하신다면 앞에 있는 2차 방정식 파트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게 좀 더 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문제들을 간단하게 풀어보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3차 방정식이 나왔다 쳤을 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그젠플이고요. 3차 방정식에 대해서 딱 나오고, 자, 이제 이그젠플 1번. 3차 방정식 x의 3승과 마이너스 3x 제곱에 더하기 2x 빼기 5다. 는 0. 플러스 5. 0.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세 근 잡아줘야 되겠죠? 세 근을 우리는 알파, 베타, 감마다 라고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얘가 3이 되겠고요. 둘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란 친구가 마이너스 2고요. 플러스 3이죠. 플러스 2이고요.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5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 값을 얻게 됩니다. 자, 그때 뭐 구하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겠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에 대해서 구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1학년 때 맨 앞에서 다항식 파트에서 배웠죠. 우리가 변형 파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하자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대해서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다 라고 해서 빼주면 저 값이 나오죠. 얘들 값을 대입해주면 3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해서 9 빼기 6이라 3이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 값 알파 3승과 더하기 베타 3승과 더하기 감마 3승에 대해서 구하라 라고 하며, 자, 마찬가지로 요거는 우리가 이전에 이걸 알고 있죠. 3승과 더하기 3승과 더하기 3승이다. 여기에 마이너스 3알파 베타 감마가 들어있었을 때 이 친구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여기다가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과 더하기 감마 제곱 빼기 알파 베타 빼기 베타 감마 빼기 감마 알파의 형태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에 착안을 해갖고 또 보자는 거지. 자, 얘만 넘겨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태로 그냥 계산을 해버릴게요. 앞에가 3과요. 위에서 적어준 게 얘도 3이죠. 제곱이니까 거기에 뭐 하자? 마이너스 2구나. 근데 3알파 베타를 플러스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5다 라고 값을 갖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3 빼기 15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12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파트. 자, 이번에는 가끔가다 알파 플러스 베타랑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감마랑 감마 플러스 알파다라는 형태를 갖고 있는 녀석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는 제일 첫 번째가 다 더했을 때에 대해서 3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할 거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얘는 3 빼기 감마다라는 값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베타 플러스 알파다라고 하는 거는 3 빼기 알파다. 맨 마지막 거는 3 빼기 베타다 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게 됐을 때 얘네들 뭐다? 전체 값에다가 빼주면 되겠죠. 27에다가 그리고 곱해줍니다 이거. 자, 그러면 두 번째 있는 친구가 마이너스 9에다가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될 거고요. 더하기 3배짜리에다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마지막은 알파 베타 감마가 됩니다. 자, 집어넣을게요. 27 빼기 27에다가 더하기 6 빼기 5 플러스 5죠. 날라가고 나니까 얘보다 11이다 라는 값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줄 수 있겠다. 그래서 세 근과 계수의 관계는 이렇게 하게 수 있어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새로운 문제들을 또 풀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문제도 하나 보자면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런 형태의 지금 문제가 돼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3차 방정식에서 이제 x3승 빼기 2x제곱에 더하기 3x 빼기 4는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하고요. 거기서 알파 플러스 3과 베타 플러스 3과 감마 플러스 3을 세근으로 하고 x3승의 개수가 여기서 x3승에 대한 개수가 2인 3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첫 번째 주어진 것부터 먼저 풀자는 거야. 1번 우리가 주어진 애들 그래서 써줍니다. 그대로 x3승 빼기 2x 제곱에다가 더하기 3x 빼기 4는 0이에요. 여기에 세 근을 우리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세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2란 점, 그리고 두 개씩 곱해서 있는 녀석도 있겠죠. 감마 알파다라고 해서 얘가 3.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곱이다라고 해서 4다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야. 얘가 뭔진 모르겠지만 얘네를 세 근으로 한대요. 위에 거 두 번째 거를 좀 보자면 얘네들을 세 근으로 하고 얘가 개수가 1이에요. 그럼 얘는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파 플러스 3과 베타 플러스 3과 감마 플러스 3을 세 근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런 소리가 될 거야. G에다가 알파 플러스 3을 넣었더니 뭐 얘도 0이고요. 마찬가지로 베타 플러스 3을 또 넣어도 0이고요. 여기다가 감마 플러스 3을 또 넣어도 0이다 라는 말을 갖고 가자면 우리는 인수정리에 따라서 gx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적어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어. 알파 플러스 3에다가 x 빼기 베타 플러스 3에다가 그리고 x 빼기 감마 플러스 3에다가 라는 말로써 적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하자? 풀어줍니다. x의 3승에다가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대해서 3개니까 9죠. 여기 x제곱자리가 될 거고요. 자, 둘둘둘 곱한 거예요. 둘둘둘. 자, 얘는 둘둘둘 곱한 거니까 따로 곱해 놓을게요. 밑에다가 좀 계산하면서 가겠습니다. 좀 남는 자리에다가 왼쪽에다 하죠. 알파 플러스 3과 베타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더하기 베타 플러스 3과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3이고요. 더하기 감마 플러스 3과 알파 플러스 3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알파 베타짜리 하나 더하기 3배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감마인데 여기 2배가 더 되겠네요. 한 개씩 더 있을 거니까 다 더했을 때 그래서 6개짜리로 되겠고요. 9가 3개 27이다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쟤는 좀 따로 모았습니다. 여기 앞에 부분도 계산 좀 더 해줘야 되겠네. 얘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란 거예요. 자, 대입하면서 가죠. 여기도 넣을게요. 여기 넣어주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에다가 더하기 6배에 자, 더하기 6배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더하기 27 값입니다. 여기 x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는 3개를 곱한 값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것도 다시 지우고 다시 다른 것도 풀어볼게요. 3개 곱해야 되니까. 자, 알파 플러스 3과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3과 곱하기 감마 플러스 3이네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네도 3개에 대한 곱이다 보니까 알파 베타 감마다라는 게 먼저 나올 거고요. 자, 둘둘둘이죠. 둘둘둘. 알파 하나만 있고 둘 3, 3이니까 그래서 뭐 얘는 3개짜리로 할게요. 3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9에다가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다 하고 더하기 27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젖혀서 또 써줘야 되겠죠. 세 근에 대한 곱입니다. 오메 뭔가 좀 힘드네요. 더하기 9에다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에다가 더하기 27입니다. 전체 가로값. 자, 그래서 값만 대입하면 됩니다. 자, 값 대입하러 갈게요. 자, 이번엔 값을 대입하러 가서 밑에다 좀 넓은 데다 쓸게요. x 3승에다가 마이너스에 얘는 11x 제곱이 될 거고요. 이 친구는 3과요. 3과 더하기 12와 더하기 27이네요. 그러면 뭐 39에다가 30에다가 42 이렇게 되겠네요. 더하기 42x. 자, 세 번째 값도 마찬가지로 또 계산하면 얘는 4에다가 6에다가 더하기 93 27에다가 57에서
되게 값이 크네요. 앞에 거 10이랑 54니까 더합 마이너스 64다 라는 값이 얘들의 새로운 근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가 바로 답입니다. 근데 앞에가 최고차항 계속이 2라 했으니까요 2다 이렇게 써주고 이를 분배만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값이 좀 크게 나오네요. 좀 무시무시하게 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과서나 이런 데에서 문제상에서는 이렇게 값이 크게 안 줄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만들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숫자가 좀 커졌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 걸 또 가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풀었는데, 자, 이번에는 3차 방정식에 대한 켤레근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방정식의 켤레근. 아이고, 켤레근. 자, 그래서 켤레근들은요, 기존에 쓰던 거랑 똑같아요. 켤레근. 아이고, 자, 켤레근.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쓸 거냐면요. 기존에 뭐 얘가 ax 3승과 더하기 bx 제곱과 더하기 cx 플러스 d는 0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이 일반적으로 인수분해가 무조건 돼요. 한 번은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앞에가 뭔가 a에다가 x 빼기 알파 이렇게 될 거고요. 주변에 있는 친구가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의 형태로서 인수분해가 항상 한 번은 됩니다. 얘가 뒤에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켤레근이라고 하면 항상 저 2차식에서 나올 거예요. 무조건 2차식에서 밖에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앞에 있는 파트들이 다 유리수라고 하면 당연히 뭐다? 다 얘네가 예를 들어서 1번 조건 a와 b와 c와 d가 유리수야. 그러면 p 플러스 q 루트 m이 만약에 나왔어. 한근이라면 다른 한근은 p 빼기 q 루트 m이란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얘가 만약에 실수야. 그럼 당연히 p 플러스 q 루트 mi다. 여기까지는 좀 오버하고 i라 쓸게요. qi다. qi다 라고 하는 게 나왔으면 p 빼기 qi도 마찬가지로 다른 한근이 된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또 문제 또 하나 더 풀어보자면요.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켤레근의 기본적인 성질들 자체는, 자, 밑에다가 바로 이그잼플 하나 볼게요. x 3승에다가 더하기 ax 제곱과 플러스 4x에다가 더하기 b다는 0이에요. 여기에 한근이 1 플러스 i이면 나머지 근들은 어떻게 될 거냐?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합시다. 이거 마이너스로 할게요. 마이너스 4 x. 자, 그러면 나머지 한근은 당연히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일단 여기서는 뭐 여기다 이렇게 되고 실수 ab라고 할게요. 실수 ab에 대해 a 플러스 b는 아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실수 ab이기 때문에 나머지 다 실수죠. 한근이 1 플러스 i야. 그럼 다른 한근보다 1 빼기 i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근의 나머지 한근을 또 알파라고 두면서 하면 세 근이 딱 나온 거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오는 순간은 알파에다가 1 플러스 i 더하기 알파에다가 1 빼기 i고요. 더하기 1 플러스 i랑 둘둘둘 지금 곱한 거죠. 곱한 합이죠. 그게 마이너스 4가 돼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란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될 건데 맨 뒤에 값은 1 플러스 1에서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2알파에다가 2알파 값이네요. 어차피 켤레라서 사라지고요. 얘가 마이너스 4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알파가 뭐란 걸 알아?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한근은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돼서 얘네 더해주면 되죠. 세 근의 합이야. 세 근의 합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 플러스 i랑 더하기 1 빼기 i다 라고 하기 때문에요. 세 근의 합 이렇게 써지겠죠. 자, 그래서 얘는 앞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고 해서 걔가 마이너스 a 값이랑 똑같습니다. 즉 a는 누구? 1이다 라는 값을 쓰게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세 근의 곱이죠. 세 근의 곱이에요. 곱이다 라고 하면 얘는 알파에다가 1 플러스 i랑 그 다음에 1 빼기 i가 될 거예요. 그럼 곱해주면 얘는 뭐 2알파다. 2알파도 아니고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알파로 바꿔줄게요. 마이너스 3이죠. 마3 해도 마3 해주면 되겠지 뭐. 자, 그래서 얘는 최종적인 결과가 마이너스 6이 될 건데 걔는 마이너스 b랑 똑같아서 b의 값은 6입니다 라고 해서 a, b 값 쓰겠죠. 즉 a 플러스 b의 값은 7입니다 라는 형태로 해서 풀어주면 얘가 바로 답이란 거죠. 아, 이렇게 켤레근까지 좀 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X3승 여기서 이제 허근이 나오는 것들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허근들에 대해서 집중 탐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X3승은 1의 허근 오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고요. 아마 그것만 좀 문제들 좀 다양하게 다뤄보면서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들 좀 많이 풀어보시면서 적용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되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느낌이. 켤레근 말고도 앞에 있는 이제 3차 방정식 자체가 좀 이제 어려운 파트다 보니까 우리 느끼기엔 굉장히 어렵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같이 해서 잘 알아두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근이란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이랑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자, 일단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